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연애의 상식, 이별 후 상대가 돌아오는 방법, 연락하지 않으면 후폭풍이 온다는 말 전부 틀렸기 때문이에요. 이걸 모르면 상대는 한 번 떠난 뒤 돌아와도 결국 또 떠나게 되고 그 두 번째 이별은 여러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별은 한 번만 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별은 두 번 옵니다. 떠날 때 한 번,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한 번.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별만 통과하면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바로 두 번째 이별입니다. 상대가 돌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주면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 순간 상대는 다시 떠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상대의 불안을 없애주기 때문인 거예요. 사람은 사랑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바로 불안 때문에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상대가 불안해할까봐, 나를 오해할까봐, 실망할까봐 상대의 불안을 없애주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결국 그 순간 여러분들은 다시 잃게 되는 거예요. 관계는 사랑받는 기술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바로 불안을 다루는 기술로 유지됩니다. 이걸 모르면 상대는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도 다시 떠납니다. 상대가 떠난 직후 느끼는 해방감은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주던 확신과 예측 가능한 이 패턴에 질려서입니다. 사람의 뇌는 예상 가능한 자극에는 도파민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던 애정, 집착,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 끊임없는 연락은 상대의 뇌에서 코르티솔을 그래서 높여왔던 거고 그 긴장과 압박이 사라지게 됐을 때 상대는 해방감을 느끼게 됐던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께서 연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의 해방감은 확신으로 바뀝니다. 역시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그 순간 상대는 다시 떠날 준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공백기를 가지면 상대가 돌아온다고 믿지만 공백은 연락을 끊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상대 뇌에 질문을 남겨두고 그것이 자라도록 만드는 그런 시간이에요. 상대가 여러분들의 SNS를 보러 오고 그리고 조용히 확인하고 이 미묘한 글귀와 여러분들이 웃고 있는 이 표정, 변화된 모습을 볼 때 머릿속에 작은 불안이 피어납니다. 저 사람 나 없이 더 행복해 보이네. 혹시 다른 사람이라고 생긴 건 아닐까? 내가 떠난 게 과연 잘한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상대의 뇌는 혼란에 빠지고 혼자 있는 밤, 일상을 살다가 문득 멍해질 때 여러분들의 얼굴과 함께 다시 떠오릅니다. 바로 이때 후폭풍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락해버리거든요. 그 순간 상대의 불안은 해소돼 버립니다. 역시 나 없이는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이별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상대는 사랑 때문에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바로 불안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없애주면 다시 떠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공백기를 단순히 연락을 끊는 그런 시간으로 두지 않는 거예요. 잘 살아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잘 먹고, 잘 웃고, 운동하고, 몰입하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바쁘게 살고 내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이 모습이 상대의 뇌를 흔들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연락이 왔을 때 절대 감정을 꺼내지 마세요. 오,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지. 이렇게 한마디 하면 충분한 거예요. 상대는 혼란스러워집니다. 뭐야, 나 없이도 잘 지내네? 내가 떠난 게 맞았던 걸까? 이 혼란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 상대의 마음은 더 깊어지게 되고 그때서야 진짜로 돌아오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린다면 상대의 마음은 다시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또다시 상대의 불안을 없애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할 일은 잡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돌아오고 싶어질 때까지 나 없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 그게 상대의 불안을 지키는 것이고 그 불안이 상대를 돌아오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작은 연락을 끊고 잘 살아가는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상대가 돌아온다고 해도 바로 잡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관계의 진짜 주도권을 회복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상대가 떠난 후에 연락이 오면 너무 반가워서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을 한 번에 쏟아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도 보고 싶었어. 우리 다시 잘해보자. 이번엔 정말 잘할게. 이런 말들을 상대에게 내뱉는 순간 상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역시 얘는 나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런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그 안도감이 상대의 불안을 없애버리면서 관계의 긴장이 풀리고 다시 떠날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이별의 시작이고 대부분 이 시점에서 자기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 채 왜 다시 떠나는 거지? 이런 자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잘못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께서 방법을 잘 몰랐던 것뿐입니다. 상대가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관계에서 주도권을 잡는 사람은 감정을 쉽게 내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상대가 보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을 때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잡히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 잘 지냈어? 이렇게 담담하게 반응을 할 때 상대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이게 나 없이 진짜 잘 살고 있네.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네. 이런 혼란들이 상대의 마음을 더 깊게 흔들어 놓는 겁니다. 관계는 안정 속에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적절한 이런 불안 속에서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가 다시 돌아왔을 때 여러분이 할 일은 잡는 게 아닙니다. 상대의 불안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상대는 떠날 수 없게 되는 거고 이 사람과 헤어지게 되면 진짜 끝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상대의 머릿속에서 자리를 잡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떠나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떠나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귀하게 대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상대가 떠난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울고 힘들어하고 매달리는 이 모습을 보이면 상대는 떠난 것이 잘한 선택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운동도 하고 웃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상대는 떠난 것이 잘한 선택이었는지 아닌지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나 없이 진짜 잘 사네. 괜찮아 보이네. 혹시 다른 사람 생긴 건 아닌가? 내가 떠난 게 잘한 걸까? 이런 질문들이 상대의 머릿속을 파고들어야 후폭풍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상대에게 연락이 오게 되면 감정을 주지 마세요. 담담하게 반응하세요. 상대는 계속 여러분을 궁금해하고 그리고 불안해지고 이 사람을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여러분들의 일관성입니다. 한 번이라도 흔들리면 상대의 불안은 다시 사라지고 다시 관계는 무너집니다. 불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불안을 만들어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잘 살아가는 거예요. 단단한 침묵, 그리고 웃으며 살아가는 이 모습이 상대에게 가장 큰 자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상대는 흔들리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단단히 서 있을 때 상대는 다시 돌아오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은 선택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이 됩니다.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상대에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닙니다. 떠나도 괜찮다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잡지 마세요. 돌아오는 사람을 바로 맞이하지도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웃으면서 지내세요. 그게 상대가 떠날 수 없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후폭풍을 현실로 만드는 방법입니다.